일단 좀 이따 다시 전동기 할 때 다시 얘기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가 S극, N극이에요. 얘가 돌면 얘가 따라 돌겠죠. 예. 이게 동기 전동기 원리입니다. 예. 그건 전동기 때 어떻게 얘가 돌지라고 하는 거, 예. 그건 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 돌아요. 하여튼 돕니다, 얘가. 물리적으로 돈다는 게 아니라 전기적으로 전기적으로 도는, 전기적으로. 네. 그리고 얘를 우리가 회전자개라고, 그래서 얘가 돌아가면 얘가 따라오는 그런 원리로. 그리고 당연히 여기 축이 있을 거고,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이 축에다가 당연히 뭘 걸겠죠. 물체를 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회전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공회전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계속 일치하면서 쭉 따라가고 있겠죠. 갑자기 여기서 전동기 축에다가 뭘 탁 얹어요. 얹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살짝 늦겠죠? 이게 틀어지겠죠? 못 따라가고. 그래서 항상 이제 약간 지쳐져가지고 계속 따라가겠죠? 그럴 때 이 각도를 우리가 부하각이다. 그래서 부하가 무거워 걸리면요, 더 틀어질 거고. 다음에 부하가 거의 없다시피 한다. 그러면 거의 축이 일치할 거고. 이 각도를 이제 부하각이라고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얘가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각도가 몇 도냐? 최고로 버틸 수 있는 각도가 90도까지는 따라갈 수 있어요, 얘가. 90도가 넘어가면은 딱 느낌상 못 따라갈 것 같죠? 지금 우리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90도까지 해서 따라가는 애가 있고, 60도까지 해서 따라가는 애가 있고, 그래요. 이 각도를 부하각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발전기 입장에서는 이 부하각을 되게 민감하게 봐야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수식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하각으로. 그래서 이제 외우실 때는, 그 다음에 이건 발전기 거 임피던스예요. 발전기가 임피던스는 귀찮으니까, 어차피 임피던스는 R하고 X인데, 이거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냥 X로만 깨버릴 거고,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읽어볼게요. 얘는 발전기, 이거잖아요입니다. 유도전압, 아니, 기전력. 이거 읽으면 뭐라고 읽어요? 2부. 2부잖아요? 네. 이거는 크리스마스, 그래서 엑스마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 하셨는다고요? 우리가 옛날에 비오 샤바를 만나면 뭐 해야 한다고요? 사인 받아야 한다고. 사인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똑같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인을 받으신다. 이렇게 이걸 바깥치기 이렇게 합니다. 출력을 이렇게 표시해요. 출력을 유기 기전력, 단자 전압, 변압기 자기 거의 리액턴스, 그 다음에 부하각. 발전기도 마찬가지로 부하각이 존재하겠죠. 전동기도 부하각이 있듯이 발전기도 부하각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터빈은 이 부하각이 90도까지 해서 버틸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제가 최대 출력이라는 얘기죠. 최대 끝까지 무게 걸 수 있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돌국형은 느낌상 그럴 거예요. 돌국이 그죠. 자석이 뼈짝뼈짝 돼 있으니까. 그래서 60도까지 출력 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출력에 관련된 식이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84페이지로 오셔야겠네요. 84페이지로. 네, 6번. 84페이지 6번으로. 그러니까 비돌극형 동기발전기, 단자전압, 유도기전력, 리액턴스,
부하가 그러면 이거 공식 요구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일단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인을 받으세요. 그다음 7번. 동기발전기 출력. 그래서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인 받으라 했더니 크리스마스가 엑스마스가 안 보이죠? 엑스마스 하시는 다시 임피던스로 바꿔치기 해놓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각각 저 대문자 2는 발전기의 유도전압, 유도기 전력을 얘기한 거고요. V는 단자전압.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놓고 동기 임피던스라고 해놔야 되는데 좀 대충 이상하게 써놨죠? 동기 리액턴스는 분명히 이건데 그리고 좀 이상하다 하고 딱 4번을 딱 봤더니 4번은 뭐예요? 그럼 뭐 이게 틀린 표현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틀린 표현도. 왜냐면 원래 동기 임피던스는 이거고 얘랑 했고 근데 얘가 워낙 작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동기 리액턴스죠? 근데 계속 니꼴니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기 임피던스라고 해도 딴이 틀렸다고 딴지를 못 걸어버리니까 네. 말장난 치고 있는 이것도. 그래서 아예 확실히 4번은 딱 틀린 거니까. 이제 8번에 동기발전기에서 비설극이다. 그럼 비설극이면 이거 수차예요? 터빈이에요? 그렇죠. 터빈이죠. 터빈이니까 매끈하니까 90도까지 쫙 끼고 가고 수차였으면 우두툴툴 해가지고 60도까지만 끌고 가고 그 다음에 9번에 삼상 동기발전기랍니다. 그 다음에 일단 크리스마스 이브 사인이니까 모양 자체가 안 맞는 것은 아예 얘 모양 안 맞고 얘 모양 안 맞고 얘 모양 안 맞고 그러니까 루트 3인지 3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양 자체가 이것이 맞죠. 왜 루트 3으로 안 쓰고 3으로 썼을까요? 이거고 여기는 상간전압이죠. 이때 전압은 뭐였냐면은 이 전압이었어요. 상대 전압이. 그러니까 루트 3만 아까 처음에 루트 3에 VI 코사인 세타다. 다 이거 선이죠. 선. 선으로 싹 표시해놨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원래 여기 발전기 이쪽 전압은 무조건 상전압이죠. 상전압이니까 여기 전압도 상전압으로 쓰는 게 그렇기 때문에 루트 3이 아니라 3. 한 상당. 한 상당에다가 3개 하면 되겠다. 자, 그럼 10번. 10번 문제. 삼상이 66 MVA랍니다. 즉 66,000 kVA. 이거고. 전류는 이거 선간전압인가요? 상전압인가요? 아무 말 없죠? 아무 말 없으면 뭐예요? 선간전압. 그러니까 루트 3 VL IL이 얼마라고요? 66,000 kVA.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압 대신에 빡 집어넣으면 선전류 빡 나오겠죠. 그 선전류 여기 들어있네요. 계산기 눌렀더니 1660 뭐 이 정도 나왔더라. 근데 이거 사실 보면은 기기 문제라고 보기도 그렇죠. 그냥 회로 문제죠. 아니, 전기로 문제랑 똑같죠. 발전기랑 말만 붙어있다 뿐이지.
이것도 안 했었는데. 13번, 네, 1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2번. 12번은 문제 보면서 이제 풀이를 해버릴게요. 무부하 포화곡선이다. 무부하 포화곡선이니까 부하가 없는 상태고, 전류는 오직 얘만 있는 거겠죠. 그래서 A 조정해가지고 전류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서 전압이 늘었다 줄었다 할 거고,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 땡각 꺾어진다겠어요. 그랬을 때 포화 계수, 포화가 얼마나 됐냐, 포화가 안 됐으면 이렇게 쓱 하고 올라갈 건데 포화가 된 거니까 항상 이거 갖고 놀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이 길이랑 이 길이 비냐, 즉 해서 BC 다시하고 C 다시 C의 B냐, 아니면 BC의 C 다시 C냐, 뭐 그냥 그런 내용이겠죠. 당장 그냥 봐도. 그래서 봤더니 지금 답이 있는 것이 여기 하나 있고 또 하나 있는 것이 BC하고 이거 아니 아니다. 이거죠? 이 두 개 나왔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그럼 이제 정의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 B로 한답니다. 앞에 선배들이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따라가야죠. 뭐 별 수 있으니까. 과정값은 똑같긴 하겠지만 그렇게 표현하겠다고 하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것밖에 아니라서. 그리고 제가 봐도 이게 좀 더 합리적인 표현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숫자가 더 작죠. 분모가 오래 길어버리니까. 분모가 훨씬 길어버리니까 숫자가 작게 나타나는 거고, 얘는 분모가 여기니까 숫자가 얘보다는 좀 클 거고. 그래서 굳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이쪽으로 저도 하긴 하겠어요. 그렇죠. 딱 그저 퍼센트 따지는 거니까. 예? 전체 분해 그거에 해당하는 전체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퍼센트로 하게 되면 이게, 자, 이 길이가 예를 들어 10이고 이 길이가 1이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11분의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10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숫자가 더 작잖아요. 이 숫자는 뭐 0.9인가? 뭐 이렇게 될 거고, 얘는 0.09인가? 0.09? 뭐 이렇게 될 거고, 얘는 0.1이니까. 숫자가 약간 큰 게 보기가 더 편해서, 이렇게. 11 나누기, 뭐죠? 1 나누기 11. 0.09. 네. 맞게 해놨네요. 0.09. 0.09랑 여기 1급, 한 cấp 차이지만 보기가 이게 더 편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보자라는 거고. 13번. 삼상 발전기의 단락곡선. 살짝 언급했었는데, 무부하 포화곡선이라면 땡강 꺾어지는데, 단락곡선이라 해가지고 얘는 안 꺾어지고 쭉 가는 거예요. 포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얘는 포화가 안 되지? 라고 했더니, 단락이라는 건 뭐예요? 단락이라는 것은 발전기가 이렇게 있을 거고, 발전기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부하 걸려 있는데, 쇼트 나버렸죠. 그리고 이제 발전기 자기 임피던스는 이건데, 그건 얘는 무시할 정도라니까. 얘가 다 그냥 L이란 얘기죠. 즉, 그냥 순수 부하 관점에서 보게 되면 L부하라는 거예요. L부하면 전기차 반작용 중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증자, 아니 감자. 그러니까 포화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자석이 안 차니까 계속 늘어도 계속 감자가 발생하니까 포화가 안 일어난다. 그래서 반드사다. 그래서 단락곡선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냐라고 했더니 표현할 때는 이거 그대로 똑같이 그래요. 계산전류로 표시하고 여기 이전류 값을 표현합니다. 이전류가 바로 단락전류. 무부하는
이 전압이 어떤 전압이에요? 기전력 혹은 무브와 단자전압. 그렇게 한 것처럼 일단 단락곡선은 그래프는 이 상태에서 그리고 14번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왜 직선이냐라는 이야기가 14번. 포화가 안 된다. 포화가 안 된다는 말이 없죠. 그럼 포화가 안 된다는 말하고 제일 비슷한 말이 뭔가요? 즉 전기자 반작용 중에서 감자작용이 일어난다. 네. 한번 꼰 말이고. 네. 그래서 포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 아주 직접적으로 답을 알려준 거고,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한 바퀴 돌려서 말하는 표현이고요. 전기자 반작용 중에서 단락이면 당연히 부하는 뭐만 있는 거예요? 코일만. 그러니까 항상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늦는 전류가 발생을 하니까 감자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냥 여기서 내요. 14번 잘 나옵니다. 14번. 14번 잘 나오는 거니까. 일단 15번. 단락비가 1점이다. 그러면 임피던스는 역수로 하시면 돼요. 1점이 역수로. 1.2를 뒤집어 엎으시면 0.8인가? 83인가? 예. (0.83) 예. 역수다. 저도 기억이 안 나네. 우리가 이제 몇 번부터? 17번부터 하면 되나요? 헷갈리네 갑자기. 16번은 풀었고 확실히 기억이 나고요. 16번은 아시죠? 여기 적어놨구나. 네. 17번부터 하면 되네요. 17번 교류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는 철심이 포화됐다. 임피던스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그림으로 가셔야 돼요. 철심이 포화된다라는 것은 뭐 전상 이렇게 해서 툭 전압이 이거고, 임피던스라는 것은 IV고, 그렇죠? IV고, 철심 포화되면 얘는 이제 고정이죠. 그냥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정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전류가 전압이 고정됐다 하더라도요. 사실 100% 고정은 아니죠. 조금씩 올라가긴 해요. 조금씩 증가폭이 늦어서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전류는 계속 뽑아져 나올 겁니다. 자기가 멈출 때까지 뽑아 나올 거예요. 그럼 전류 증가분하고 전압 증가분이 맞질 않죠. 그럼 임피던스 입장에서 따지면 얘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얘는 조금밖에 안 커지니까 얘가 줄어든 걸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얘기고,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어버린다 싶습니다. 이거 근데 재수없이 계속 봐가지고 기억에 딱 박혀버렸다. 그럼 푸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전격이 1000V에 500A 90% 역률이고, 그럴 때 단락전류는 얼마냐? 전격전류는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상태 가지고. 여기 있네. 500을 줬네요. 구할 필요 없고요. 네. 자, 근데 준 것은 이제 역률 줬고 단락비를 줬다는 거예요. 단락비, 이게 답이 있는 거겠죠. 단락비라는 건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단락비는 전격전류하고 단락전류의 비로 해서 표현하니까, 즉 이전류보다 1.3배 크다. 근데 지금 약간 머릿속에 헷갈리실 거예요. 단락사고 나면 20배씩 커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지금 여기는 이거는 단락 시험하고 있는 그거 내용이고, 단락 시험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단락 시험하고 사고하고 섞여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퍼센트 임피던스는 단락비랑 역수관계라면서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그다음 19번 동기발전기 역률 계좌전류 일정이다. 그러면 단자전압과 부하전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나타내는 곡선은 뭐냐. 앞에 말은 다 페인트 모션이고요. 뭐 물어본 거예요? 외부 특성 물어본 거죠, 그냥. 앞에서 뭘 하는가 말든가. 얘하고 얘 보겠다. 즉, 부하전압하고 부하전류 보는 거니까. 그래서 외부 특성 곡선. 예.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에 자기 여자. 즉, 셀프로 계속 전압이 커지는. 이거는 그러면 이제 약간 원인이 전기자 반작용 진상 때문에 그렇다겠죠. 즉, 콘덴서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러면 대비적으로 콘덴서에 반대되는 코일을 집어넣어 버리던가, 아니면 발전기 자체적으로 해서 물레방아를 돌려버리던가. 그런데 이제 얘가 물레방아 돌린다는 얘기죠. 단락비싱들, 이게 물레방아 돌린다는 얘기고, 단락비싱들란 말이. 리액턴스 접촉이라는 것은 코일 집어넣었다는 얘기고, 변압기 접촉도 코일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코일 넣었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발전기 직렬 연결이다. 그냥 아무나 갖다 붙인 거예요. 발전기 직렬 연결한 거 도대체 어떻게 쓴다는 얘기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발전기는 직렬 연결 쓰겠다. 만들긴 할 수 있긴 있지만, 그거랑 자기 여자랑 아무 관계 없죠. 둘 다 그냥 계속 올라가는 뿐이에요. 직렬 연결하면. 대신에 병렬 연결하게 되면 좀 낫습니다. 왜? 자, 혼자 몸빵하고 있었어요. 진상이 되니까, 진상이 오면 다 먹고 있었겠죠. 근데 얘가 100A였다. 그러면 혼자 100A 다 먹고 있을 건데, 100A면 50, 50에서 많아가지니까. 병렬 연결은 말이 되는 거고. 21번 답은요. 21번 안 풀었지, 우리가 21번? 뭐야, 어디 갔지? 21번 답은, 우리가 배운 폼하고 좀 틀리게 나왔어, 지금. 그럼 뭔가 틀었단 얘기인데. 있구나. 아이고, 신나네. 어디 갔냐?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여기 있다. 21번. 발전기든 말든 간에 지금 똑같아요. 그냥 괜히 비틀은 것 뿐입니다. 얘랑 똑같은 거 어떤 거냐 찾는 거죠. 얘랑 똑같은 거. 못 찾을 것 같으면 어떻게 안 된다고요? 숫자 집어넣어가지고. 쟤랑 똑같은 폼이 1번이죠. 1번 폼이 쟤랑 똑같은 폼입니다. 숫자 집어넣으셔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2번은 뭐 어제 연습하셨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전압분동률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여기 25번 했나요? 했어. 예. 그럼 그 다음 26번까지 했으면은 20만 더 했네. 다 했나요? 그러면 이제 병렬운전 가겠습니다. 예. 병렬운전도 똑같아요. 이제 발전기니까 변압기 병렬운전이 어떻게 됐다겠죠? 똑같이 2번 발전기 똑같아야 되고, 이제 뭐라 하면 돼요? 상회전이 같을 거. 똑같아야 되고. 그러면 변압기에서는 권수비가 같아라 그렇게 표현했겠지만, 이제 발전기는 뭐라고 하는데요? 전격 전압이 같아라 말할 수도 있지만,
발전기스럽게 말하려면 유기 기전력이 같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기전력이 같다. 그 다음에 얘는 드디어 이제 발전기는 파형 따질 거예요. 아니 그냥 지가 돌리는 건데 뭔 파형? 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온동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차나 터빈이면요 오른동이 되게 스무스하게 들어갑니다. 스무스하게 오른동이 스무스하게 들어가는데 엔진으로 돌려버리면 엔진은 어떻게 돼요? 뭐 크랭크 이용해가지고 엔진은 수직 왕복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크랭크 걸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주는 거니까 어차피 엔진은 한번 올라갔다가 멈추고 내리고 이게 한 번씩 끊겨요. 그렇게 끊기는 거랑 스무스하게 해서 바람 불어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거랑은 바람 불어서 하여튼 뭐 돌아가는 것은 틀리다는 거예요. 사역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은 허용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온동기로 돌릴 거면 같이 온동기로 돌려주고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주파수 같아라. 당연히 이제 얘는 주파수 얘기해야 되죠. 발전기 하나는 50Hz, 하나는 60Hz. 돌리면 하여튼 뭐가 안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상 맞춰라. 위상 맞춰라. 그래서 만들 때 다 120도 다 맞춰서 120도 차이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발전기 한 대는 이렇게 120도 해놓고 또 한 대는 각자 파란색, 빨간색 120도끼리 맞는데 얘네끼리 또 안 맞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완전히 포개져가지고 이 위상까지 맞춰라는 거죠. 즉 초기 위상까지 완벽하게 맞춰라. 그러지 않으면 또 위상이 틀리면 더하기 빼기가 이상하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열 거 없죠. 그냥 계속 반복해서 정확히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보통 뭐 외울 때 퀴즈 파상 뭐 이렇게 해서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우려먹어야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이거 안 맞추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기전력이 틀리면 이미 사실 우리 전기이도 시간에 배웠어요. 기전력이 틀리다. 다 똑같고 발전기 그냥 이렇게 이게 발전기 한 대. 1번 발전기 2번 발전기 그럼 이제 병렬 운전한다는 것은 이런 건데 여기 15옴 100V 200V 뭐 어떻게 돼요? 두가 걸든가 말든가 뺑 돌겠죠. 여기 100V랑 200V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류가 흘러갈 거예요. 이 전류를 그냥 순환전류다라고 불러버리는 거죠. 얘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전압 맞추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여기 딱 이 중간값적인 성격을 전압이 똑같게끔 어차피 여기 전압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 전압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서로 전류 흘러가지고 서로 디스카운트 시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지는 어떻게 되느냐. 전압 차고 해놔요. 다 똑같은데. 온도계 속도 똑같이 돌리고 다 똑같은데 전압 차이 나는 것은 계좌 조정을 그렇게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뭐 그런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가 위상이 틀렸다. 초기 위상이 틀렸다라는 건 처음에 스타트 끊을 때 잘못 맞춰놓고 돌렸다거나 아니면 잘 똑같이 걸고 돌렸는데 어느 순간 각이 벌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예요? 하나는 연료를 많이 넣고 하나는 연료를 덜 넣어가지고 속도차가 벌어졌겠죠. 그래서 각이 삐뚤어질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속도차가 나면 즉 위상차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위상차가 나게 되면 다 똑같은데 1번 발전기가 이제 이 상태로 발전하고 있어요. 2번 발전기도 이 상태로 똑같이 포개져서 딱 있는데 다 똑같은데 하나가 늘어졌어요. 그러면 이만큼이 또 둘이 맞추려고 할 거예요. 또 당연히 예. 즉 여기 있죠. 대개 0도하고 대개 30도. 그럼 얘는 사이즈는 같아도 위상이 틀리니까 당연히 또 맞추려고 또 돌아다닐 겁니다. 당연히 전류 또 흘러가요. 전압이 틀리니까.
그리고 얘는 전류가 흘러서 작용을 뭐 하느냐? 스스로 맞춰버려요. 즉, 서로 각도차가 이만큼 있다. 그럼 스스로 쫙 해서 빨리 가면은 느려지고, 천천히 가면은 빨라져가지고 탁 다시 맞추는 자동으로. 물론 어느 정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셀프로 맞추는데 이 범위를 넘어가 버리면 못 맞춰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다. 그다음 주파수가 틀리면 어떠느냐? 박살납니다. 주파수가 틀려버리면. 그냥 생각만 해도 느낌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설명할게요. 쉬운 설명으로. 자, 그래서 A 발전기, 1번 발전기가 기전력이 이만큼 나왔다 할게요. 그러면 2번 발전기 기전력이 다 똑같은데 크기가 달라요. 그러면 딱 이거 차이만큼 이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전류가 흘러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차이가. 문이 되시죠, 이거는? 예. 주파수가 틀렸다. 하나는 이거고, 다 똑같은데 하나는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더블 차이 나는 걸로. 그럼 어때요? 이미 벌써 이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또 맞추려고 막 쇼를 할 거예요. 근데 처음에 것보다는 되게 더 심란하겠죠. 그리고 사실 주파수 소형 범위는 0.2Hz예요. 60Hz인 경우는 0.2 플러스 마이너스 0.2까지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오차니까. 근데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쓰기가 힘듭니다. 근데 50Hz, 60Hz다? 이거는 잘 수가 없어요. 바로 투입하는 순간 빠강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거고요. 파형이 같다,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겠네요. 하나는 이런 파형이고 그냥 극단적으로 하나는 이런 파형이다. 마찬가지로 또 이만큼 차이가 생겨버리니까 또 안에서 난리가 나겠죠. 이제. 그래서 맞춰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회전이 틀리다, 극성이 다르다. 그럼 바로 단락사고고요. 단락사고. 이 정도만 하시고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이해하십니다. 문제 풀면서 가보면 돼요. 문제 풀면서. 워낙 지금 이제 압축적으로만 얘기해가지고. 자, 1번. 동기 발전기를 개통에 접속해서 병렬 운전한다. 쉽게 해서 병렬 운전 조건이 아닌 것 되겠죠. 그러면 굳이 맞출 필요 없는 것은 답은 전류예요. 왜 전류를 맞출 필요가 없죠? 전류는 부하가 요구한 대로 내주는 것 뿐이죠. 이거 맞추는 게 아니라 주란 대로 주는 거기 때문에 전류는 하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쓴다는 얘기고. 이번에 기전력이 다 똑같은데 전압이 틀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발전기간 전압을 맞춰야 되니까 맞추기 위해서 전류가 흘러버린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전압이 무조건 여기는 같아야 되니까 무조건 이 전압은 같아야 돼요. 여기가 서로 다르니까 100V, 200V다. 그러면 그냥 부하 연결 안 돼 있어도 당연히 여기 흘러가요. 이때 이 흐르는 전류를 그냥 안에서 돈다고 해서 순환전류다. 그 중에서 순환전류도 종류를 2개 나눕니다. 안에 돌아가는 게 2개가 있어요. 전압을 맞추기 위해서 흘러가는 전류를 무효 순환전류라고 하고, 위상차가 나가지고 전류가 돌아가는 것을 유효 순환전류라고 해요. 유효란 말 들으면 열, 운동에너지, 빛 이런 걸로 쓰는 게 유효죠. 아까 유상차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상차가 벌어져 있어요. 실제로 발전기 축이 움직여요. 실제로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전압 크기만 틀리다는 것은 축은 그대로 변함없이 그대로 쭉 가는 거고 실제로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유효란 말을 쓰고 그냥 전압 크기만 달라서 하는 것은 무효라고 쓰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유상 다 똑같고 다 똑같은데 크게만 다르다. 그러면 무효 순환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3번에 똑같은 얘기인데 다 똑같고 기전력만 틀리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무효 아닌 것이네요. 네. 아닌 것은 그래서 무효 순환전류가 흐르고요. 당연히 전류 흐르니까 권선 따끈따끈해지겠죠. 안 흐르는 것보다 당연히 따끈따끈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고압축이 감자다. 즉 다시 볼게요. 여기 100V, 200V. 전압이 높은 쪽은 전압을 낮춰야 되는 거고, 전압이 낮은 쪽은 전압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야 맞춰질 거니까. 그럼 이쪽이 전압을 낮추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자가 돼야 되는 거죠. 전류가 하려면 감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가 안 맞고. 얘를 바로 유효 순환 전류라고 하고, 혹은 다른 말로 각도가 틀어져 있으니까 딱 맞춰, 싱크 맞춰버린다고 해서 동기화 전류. 그러면 동기화 전류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전력이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으니까 혹은 동기화 전력이라고. 그럼 얘가 바로 2번이 바로 위상차가 생겼을 때. 4번은 병렬운전적인 동기 비더스 5ohm에 이렇게 5ohm에 이렇게. 근데 이 두 개의 전압차가 200이라네요. 전압차가. 그랬을 때 전류 얼마나 흐르냐? 얼마나 흐를까요? 각각 전압은 몰라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전압차가 저 전압차 해소하려고 도는 거니까. 예. 그래서 차이가 200이면 이거 없애려고 돌아가는 거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20A가 뺑 돌아요. 그럼 봐볼게요. 22손직 가기서 얼마 까먹죠? 100V 까먹어요. 여기서도 100, 여기서는 50이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200 차이를 넣을게요. 여기 400이라 하고 여기 200이라 할게요. 네, 원래 그래서 200 차이 났다. 그럼 여기 400이죠? 400이고 그 다음에 여기 100 까먹었으니까 여기는 얼마 되는 거예요? 300이고 그 다음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죠? 근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액면가로 100이고 여기는 200이고 여기는 어차피 200이죠? 여기는 어차피 현재 여기는 주었다 껴도 200인 거예요. 여기는. 네. 그러면 여기서 뭐냐 100을 까먹는 게 아니라 100을 받는 거예요. 100을.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100 그럼 여기서 이제 100을 받아서 300 되는 걸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류가 이쪽 갔을 때 까먹으면 원래도 이렇게 까먹는 건데 반대로 흘러가니까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석하시던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서 400, 100 까먹고 300 다시 여기서 100 까먹고 여기 200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네, 편리하신 대로.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근데 기기 지금 되게 어렵죠? 근데 이제 아마 요약본 내일 나눠드릴 건데요. 요약본 받으시면 그것만 외우시면 되니까 크게. 그리고 보통 대부분 보면 제일 어려워 하시는 게 전기이론 많이 힘들어 하시고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맞는 게 설비, 그 다음에 기기, 전기이론 이렇게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이론보다는 많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운들 내시고 이 어려운 과목 한 번만 통과하시면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